자기주도 학습, 일명 홍공에 대해 부모님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뛰어나다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풀어보시죠. 홍공을 잘하려면 혼자 하고자 하는 성격을 타고나야 한다. 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자율성은 모두가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규제, 강요 등을 통해서 타입적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게 더 큰 문제죠. 홍공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부하기가 싫기 때문이다. 반은 맞고 반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문제입니다. 공부를 태어나면서부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 모습 한번 보시죠. 유치원에서 뭔가 배울 때 우리 아이들 모습이 즐거웠나요? 슬펐나요?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 좌절이 공부를 싫어하게 한 이유이기에 이를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공부에 개입하는 것은 홍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휘자, 평가자로서의 참여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지원자, 친구로서의 참여는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충격에 빠지셨어요. 아이들이 이전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혼자 잘하겠지, 또 학원에 가서도 공부를 집중해서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신 거죠. 10분, 15분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또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딴짓하고 있고 그냥 지루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충격에 빠지신 거죠. 일명 우리 아이가 혼공장애, 혼자 공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부모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창시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서 공부 잘 하셨나요?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딴짓, 딴 생각 많이 했나요? 아마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 싫었어. 책상에는 앉아 있었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혹시 이거 유전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유전은 아니에요.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인지를 좀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지 이 홍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공부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든 일이라면 책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노동의 과정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그러한 활동인 거죠. 두뇌가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이 몸이 소비하는, 즉 근육이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인간 두뇌의 무게가 1.8kg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에너지의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3분의 1, 33%예요. 그만큼 머리를 쓴다는 거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피곤한 일 계속하기 힘듭니다. 피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책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에 대한 연습, 또 힘을 키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 습관을 자꾸 키워나가면 이 홍공 역량도 계속 커질 수 있어요.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홍공,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왜 홍공에 실패하나, 왜 실패하는지 알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홍공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홍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부는 의미를 스스로 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정신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혼자서 그 의미 구성이 안 되면 홍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혼자서 그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아이가 현재 배우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일종의 준비, 선행지식이라고 하는데 선행지식을 갖추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내용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이전에 공부한 내용이 부실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의 의미를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면 아이가 지금 배울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필요하면 이전에 배웠어야 할 내용들을 제대로 완전히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전에 배운 내용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있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전에 배운 내용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새로운 내용을 듣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간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예습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전의 내용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준비를 하면 혼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 훨씬 쉽게 그 내용을 자기 것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습하는 습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혼자서 수업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그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 홍콩 습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천해드리면 주말에 다음 주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예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꼭 갖추도록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혼자 공부 못하느냐? 공부할 신나는 이유가 없어서 혼자 공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생각이 없으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 신나는 이유인지 그렇지 않은 이유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라고 하냐면 너 왜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한테 혼나기 싫어서요. 또 반대로 선생님 또는 부모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요. 친구하고 이렇게 경쟁하는데 좀 지기 싫고 좀 제가 잘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학교, 이 아이가 좋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부하는 이유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신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이유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마음에 부담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이유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일종의 외부적인 요구, 압력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유를 만든 거고 그 이유를 어떻게든지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긍정적이진 않은 거죠. 공부는 자기가 주인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공부를 혼자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분명한 자신만의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이유도 이 아이들에게는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된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자기 과목 선택해서 듣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수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대입 관련해서 아이가 왜 특정한 전공을 하려고 하는지를 대학에서 평가할 때도 되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공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누구든지 지치게 됩니다. 이때 나를 응원해주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사회적 지지, 그거는 힘든 과정을 스스로 이겨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인 힘입니다. 이 사회적 지지 누가 할까요? 바로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기 공부를 한 학생들의 이야기, 특히 이제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진짜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해서 스카이에 입학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지원해주는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힘들어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 또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묵묵한 헌신의 자식으로서 기본적으로 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심적인 힘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 공부에 우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심적 힘을 보태고 있는지 빼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죠. 하루 잔소리 얼마나 했느냐, 또 우리 아이하고 감정 싸움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누적되고 또 공부하는 긍정적 이유가 있을, 그리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원자가 있을 때 홍공은 가능합니다. 홍공은 협공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서로 소통하고 지원하면서 키워갈 수 있는 역량이 바로 홍공입니다. 홍공, 아이가 분명한 공부의 이유,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실천해야 될 한 가지, 아이가 좋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일이 미래의 유망한 직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가정 환경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이것이 공부할 때 여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줍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 아이하고 절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공부 외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매일 1분 이상 한번 대화하는 거 시도해보세요. 이때 아이에게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대화 절대 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서 같이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